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9일 북민전TV 최종훈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시진핑 방북이 남북 간에 주는 영향이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북한의 비핵화 문제, 중국과 미국의 무역전쟁, 북미회담, 한미회담, 남북회담, 참 한반도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국지간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김정은이 꾸준한 방중, 4번이나 방중했죠. 이 때문인지 아님 시진핑이 북한의 비핵화 카드로 미국에게 무역 및 기술 전쟁을 완화하려는 메시지를 보내려는 의도인지, 일단 시진핑이 오는 21일 북한 선전 매체에 기고문까지 내면서 요란스럽게 방북을 합니다. 우리 청와대에서는 시진핑의 방중이 비핵화 협상의 조기 재개와 항구적 평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다 라는 호들갑과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여기서 시진핑 방중으로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북한 김정은에게 또 한 번이 팽당한 꼴이 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진핑 방중의 의도와 여기서 이득은 시진핑이냐 아님 김정은이냐, 또 아님 한국의 문재인은,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는데, 단마디로 이번 시진핑 방중은 김정은에게 유리한 국면이 될 것이라는 것을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국 국가주석이었던 후진타오가 북한을 방북한 2005년 이후 14년 만에 중국의 현 주석인 시진핑이 방북하는데 왜 하필 이때 북한을 방문하는 것일까? 다음 주 28일,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선진 20개국 G20 정상회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시진핑이 갑자기 북한을 방북하나? 한마디로 시진핑이 방북을 먼저 결심한 게 아니라 이는 북한 김정은이 미국의 대북 압박을 피하기 위해 요청해서 가는 방북이다. 이렇게 보면 정답. 시진핑이 북한을 이용해 미국과의 무역전쟁談판을 하려고 방중한다고 생각하면 오다 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것은 재선을 준비하는 트럼프에게 압박을 해서 뭔가 뜯어내려고 했는데, 김정은이가. 그런데 미국 정부는 요지부동이에요. 남한의 대통령은 대국의 눈치를 보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지. 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허락을 받으러 간 거 아닙니까? 결단을 못 내리는 문재인은 별 볼 일이 없다. 이게 김정은이 생각인 겁니다. 때문에 중국을 방중하는 것보다 중국 주석인 시진핑이 북한으로 방북하는 게 국제사회에 줄 메시지가 크다고 생각한 김정은과 시진핑의 합작물이다 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남한은 팽당하고 북한과 중국은 미국을 상대로 해서 각각 서로 자기가 필요한 부분을 얻어가기 위한 전술인 겁니다. 북한은 북한대로, 자, 미국 너희들이 아무리 대북 압박을 해도 중국의 막대한 원조로 우린 핵 문제로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겠다. 한마디로 우리 뒤에는 중국이 있기 때문에 일방적 비핵화는 없다. 뭐 이런 메시지를 주자는 거고, 중국 시진핑은 중국대로 미국을 향해 국제 제재는 중국이 방조 안 하면 북한에게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자는 겁니다. 시진핑의 방북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북한의 노동당 선전매체 노동신문이 오늘 대서특필한 시진핑의 기고문을 보면 북중 간의 우정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 굳건하며 천만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다.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네? 어떻게 변하든 중조 친선 협조 관계를 공고 발전시킬 때 대한 중국 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변할 수도 없다고 완전히 미국을 압박했습니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든 중국은 변함없는 북한의 후원자이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논의에서 촉진자, 북한이 뒷배는 우리가 봐준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 현재 중국과 대만 문제, 홍콩의 시위도
미국이 뒤에서 조종한다고 여기는 시진핑은 북한이 비핵화라는 문제를 가지고 미국을 견제하겠다는 겁니다. 북한이 비핵화로 나오도록 이끄는 게 아니라 북한을 뒤에서 봐주면서 미국을 견제하겠다 이거예요. 김정은으로서는 중국과 대만 문제가 악화되는 것이 자기로서는 중국을 이용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얼마나 그때를 기다렸겠어요. 근데 여기서 홍콩 문제까지 터졌다. 김정은은 캐제를 부른 거죠. 중국에 손을 내미니까 그동안 대국의 채통을 지키느라 폼잡던 시진핑이 덥석 잡은 거죠. 왜? 둘 다 이해관계가 맞으니까. 여러분, 한국의 문재인께서 팽당했다고 하는 것은 김정은은 오래전부터 한국은 그냥 달라고 하면 주는, 달라고 했는데 못 준다 해도 우리 뒤에는 중국이라는 동맹국이 있다, 이런 카드를 더 중요시 여겼다는 게 이번 시진핑 방북에서 여실히 드러난 거 아닙니까? 북중 밀착을 가시하면서 한국이 중재자, 촉진자 역할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미국이 본격적인 대북 제재를 해도 북한이 대중 수출액은 여느 때보다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제무역센터 ITC 수출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4월 2226만 5천 달러어치의 물품을 중국에 수출했으며, 이는 2017년 12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975의 유예기간이 끝난 지난해 2월 이후 가장 많은 액수예요. 그러니 북한 김정은은 기에 말뚝을 박은 것처럼 국제사회, 즉 특히 미국 트럼프의 완전 비핵화 요구에도 꾸준히 핵실험을 감행해 현재 보유한 핵탄두 수만 해도 20개, 30개로 지난해보다도 10개가량 더 늘었어요. 김정은은 핵실험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실험을 지금도 우선시하고 있다 그겁니다. 그런데 시진핑이 방중이 북한의 김정은에게 비핵화를 이끌어낸다? 이런 걸 기대하는 게 웃기는 거죠. 자, 그럼 김정은이 중국을 이용하든 시진핑이 김정은을 이용하든 현재 미국과 중국은 지향점이 다릅니다. 확실하게 달라요. 시진핑의 갑작스러운 방중으로 트럼프가 궁지에 몰렸을까요? 트럼프가 막 안절부절할까요? 아닙니다. 어제죠. 북미 비핵화 협상의 교착 국면이 길어지고 있는 지금 이 가운데서도 제46대 미국 대통령을 뽑는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 올랜드에서 출정식을 열고 재선 도전을 선언했다 그겁니다. 물론 현재 공화당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인 트럼프가 다시 재선하게 되면 중국을 뒤에 얻고 까부는, 또 북한을 내세워 미국을 압박하려는 김정은과 시진핑을 엿먹일 기회는 다시 오는 거죠. 하지만 민주당 쪽에서 집권하게 되면 북미 협상은 그야말로 지대한 영향을 받을 것이고 협상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현재. 지금 현재도 대선에만 신경 쓰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의 핵이 핵심적 영역이나 대선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겁니다. 북한이 궤도만 이탈하지 않으면, 한마디로 북한이 핵실험하지 않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이런 걸 쏘지 않고, 이것만 해도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트럼프의 업적이라고 보고 있다 그거예요. 급할 게 없으니 서두르지 않겠다. 이게 트럼프의 생각이고 트럼프가 국제사회에다가 던진 메시지입니다. 김정은이 아무리 보채도 급하게 서두르지 않겠다. 왜? 김정은이 핵이 별로 나한테는 큰 관심이 없다 그겁니다. 트럼프는 확실하게 못 박았습니다. 김정은이 현재는 조용하지만 어느 시점에 달라질지 모른다. 그러면 나도 변할 것이다. 김정은과 시진핑이 짝짝꿍을 하든 왼병을 떨든 지금은 대선에만 신경 쓰겠다 이겁니다. 김정은이 재선을 앞둔 트럼프를 압박하면 뭔가 달라질 줄 알았는데 북한 핵 문제가 재선을 앞둔 트럼프의 선거에 이슈화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김정은이 요구를 개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중국이라는 카드를 내건 거고, 중국은 중국대로 김정은이 손을 덥석 잡은 거죠. 여기서 김정은이 한 발 더 나아가잖아요. 또라이니까 선거 이슈화를 위해 만약 핵실험을 감행한다, 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을 한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럼 김정은이 생각과는 달리 오히려 북한에는 정말 재앙이 들어가는 거죠. 자, 미국 국무부는 여유를 가지고 북한이 불법 활동과 사이버 공격 방치, 노동 허가증 없이 일하는 북한 노동자 문제 등을 가지고 네팔을 압박했어요. 어제. 네팔은 북한과 1974년 5월 국교를 맺고 그 이후부터 꾸준히 네팔 주재 북한 대사관이 사이버 범죄, 금밀매 등 북한 불법 활동을 눈 감고 있었는데, 미 국무부가 하지마 라고 경고하자 네팔이 바로 네 알겠습니다 수용했어요. 그리고 또 북한에 억류됐다 송환된 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오는 다 아시죠? 이 학생의 이름을 딴 오토 원비오 대북 은행 업무 제한 법안이 어제 미 상원이 새 해결론도 국방수권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브링크 액트라고도 불리는 이 법안은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개인과 기업에 부과되는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금융제재를 대폭 강화하고 제재 시행의 법적 구속력을 보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겁니다. 특히 북한과 석탄, 철, 섬유 거래를 하거나 북한이 해송 운송과 인신매매 등을 돕는 모든 개인과 기업에 강력한 3자 금융 제재를 부과하도록 의무화해서 기존 국제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춘 법안이다 그거예요. 제재 조치로는 자산 동결과 미국 내 차명계좌 혹은 환계자, 이 환계자 제한, 벌금 부과 등이 포함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번 제재 강화 조치는 북한과 계속 거래하는 중국 대형 은행을 겨냥했다 그겁니다. 그게 중국이 되었든 상관없이 북한 저 김정은 정권에게 자금을 주는 곳은 다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트럼프의 선언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트럼프는 시진핑 방북에 대해 니들이 어떤 조약을 맺고 우정을 돈독히 한다고 해도 우리의 목표는 북한이 최종적이고 완전하고 검증된 비핵화다,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목표, 이 우리의 목표를 강조한 것은 뭐겠어요? 시진핑, 너네 대북 제재에서 이탈하지 마. 이탈하면 용서가 없어.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한국 문재인 정부는 시진핑이 북한을 방북하는 것이 북한 비핵화에 큰 기여를 하는 것처럼 오버하고 있는데,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 정신 차려야 한다 그겁니다. 김정은은 딴 여자, 돈도 많고 주대도 있고 현재는 큰 부호인 중국이라는 여자를 사랑하는데, 여기 문재인께서는 우리 민족끼리라는 속임수에 스토커처럼 김정은 바라보기만 하지 말고 줄을 잘 서야 된다 그겁니다. 줄을 잘 서라. 매를 맞아도 한 사람에게 맞는 게 덜 아프죠.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제 와서 한가족이니 우리 가족끼리니 하는 김정은보다 70년 동안 서로 좋아하고 잘 지내던 이웃 미국과 이혼 없이 결혼생활 오래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중국과 북한을 왔다 갔다 이 줄서기 이거 잘하라 그거예요. 김정은과 시진핑의 얕은 수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권고이니까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내일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그날까지 화이팅입니다.